자, 오늘은 뉴스를 좀 짧게 하고, 오늘의 메인은 한번 남미에서 한 달 살아보기,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거 어제 제가 피자를 먹으러 갔다가 그 피자집 주인하고, 동네 피자집이거든요. 그 주인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한 것도 있고, 제가 좀 본 것들이 있어서, 한번 남미에서 한 달 사는데 얼마 드는지, 그것도 좀 이따 알아보고, 짧게 뉴스 몇 개 해볼게요. 자, 오늘은 첫 번째는 칠레입니다. 칠레에서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뭐 대로변에 놓을 수 있고 이런 운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TV 공격판에 2분 49초까지 하루에 그 정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보다 이제 그 칠레 대통령이 칠레에서 나름 남미에서 가장 잘 버티고 있는 나라인데 이 대통령 중에 한 명 이분이 그 대학생 운동 출신이에요. 저 대학생 운동 출신이 요분하고 그 지금 극우파 요 첫 번째 사진하고 네 번째 사진 요분이 가장 그 탑 투이신데 요 두 분이 어떤 공약을 하고 어떻게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지 그거는 이제 한 개씩 요 특집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때 나오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짧게 칠레 뉴스 받고 다음 뉴스는 또 이겁니다. 자, 니카라과죠. 이 독재자 국가는 언론이 살아있으면 아주 그 설명해 줄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독재자 국가 아닙니까? 니카라가 오르테가 독재자 국가에 요분을 잡아가셨답니다. 요분을 잡아가셨다는데 읽으려면 돈을 내래요. 제가 싫죠. 싫어서 딴 거 갖고 왔어요. 똑같은 뉴스인데 공짜로 하는 거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니카라가 엠플로이스 이 어소시네이션에서 노동조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 이 노동조합 이 니카라가의 그 뭐라고 하죠? 그 기업 연합 이런 거에 그 왕을 잡아갔을 때 그 의장 그 프레젠트를 잡아가셨는데 이분이 두 번째랍니다. 전임도 잡혀가셨고 후임도 잡혀가셨고 왜 잡혀갔냐 하면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 오르테가의 경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한마디 했다가 바로 잡혀가시는 겁니다. 아주 빠르게 잡혀가시죠. 이거 보시면 아이고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됐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테가 대통령이 이렇게 뭐 하자 했는데 이분이 싫음 대답 안 함 이러고 너희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 몇 마디 했다가 아주 이분이 잡혀가셨죠. 오늘 잡혀가시고 그래서 대화하자고 했는데 그 연락을 안 하셨대요. 아주 독재자한테 세게 버티셨는데 결국 잡혀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대하고 좀 풀어줘라 이건데 아직 시위하는 거 보면 완전히 독재는 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난 완전한 독재 푸틴, 시진핑 그 정도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니카라과 뉴스였고 다음은 제가 맨날 찾아오는 그거죠. 베네수엘라. 여기 나라 쉬지 않고 뉴스가 굉장히 저한테 좋은 나라고 여기는 이제 자료 검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베네수엘라 뉴스 너무 많아요. 뭐냐면 이 세 분이 자비시즘이라고 그 후고 차베스 시절에 한 악행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미국한테 말해줄 키로 뽑히셨는데 다 잡히셨습니다. 싸그리 싹 다 잡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요 알렉스 쌉, 휴고 까르바할 요분은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요분이 이제 그 간호사 출신이래요. 그래서 요분은 이제 그 콜롬비아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콜롬비아 출신으로 요분이 이제 미국 이란으로 베네수엘라 도와주세요 하러 갔다가 중간에 경유하러 가는데 잡히신 경제인이죠. 나름 경제인 알렉스 삽이시고 요번에 휴고 까르바할 이제 미국으로 치면 CIA 국정원 정도 되는 분인데 요번에 이제 드래그 트래피킹 혐의로 스페인에 이제 가짜 여권을 들고 갔다가 얼마 전에 잡히셨고 요번에 이제 간호사 출신으로 마이애미에서 잡히셨대요. 요분이 이제 어제 아르헨티나 뉴스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돈 뿌리고 다녔다고. 그러고 요분은 이제 돈 세탁 혐의가 많대요. 간호사 출신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좀 더 화가 나면 요 마두라 형님 뒤통수 한 대 치지 않을까, 세게 한 대 씨게 쳐가지고 요분 언젠가 쓰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분이 이제 베네수엘라 뉴스였고 다음 이제 드디어 남미에서 한 달 살기 얼마 정도 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닫고 한 달 정도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미가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 제가 기준으로 둘 건 파라과이인데 파라과이의 미니멈 샐러리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5등인가 6등으로 하니까 정확히 평균 수치 정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아르헨티나는 완전히 무너졌고 이거보다 싸고 칠레 같은 건 좀 더 비싸니까 중간 수준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갑자기 왜 들고냐? 요겁니다. 어제 피자집 주인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피자집 주인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이런 피자집 주인이 이제 딱 제가 보기엔 이게 파라과이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은 이런 걸 다 깝니다. 그냥 숨기지 않고 다 까는데 계산해 볼게요. 피자집 주인이
하루에 피자를 한 20판 정도, 15판에서 20판 정도 판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피자 한 판에 한 5,000원 정도 하니까 5 곱하기 한 20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큰 돈인가 하는 겁니다. 20판에서 5,000원 곱하기 20을 하면 10만 원이죠. 많이 파시네. 10만 원을 버는데 그 중에 이제 원가가 60%까지 한대요. 그래서 4만 원을 하루에 버시는 겁니다. 4만 원 소득인데 20판은 잘 팔릴 때고 10판 정도 팔릴 때도 있고 적게 팔릴 때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4만 원 소득이 많이 잡히고 2만 원을 최저로 했을 때 3만 원을 계산해 봅시다. 우선 여기 이 공무원 월급이 여기서 대략 한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공무원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돈은 40만 원 곱하기 80만 원이 되겠죠. 80만 원이고 요 피자집 아저씨께서는 3만 원 곱하기 30 아니고 24일, 26일 정도 일하시니까 그 정도 되죠. 한 70만 원, 72만 원에서 82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요걸 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달에. 자, 여기서 이제 계산을 시작합시다. 우선 피자집 아저씨는 자영업자세요. 그래서 이 국가 EPS 이런 게 없으시고 공무원들은 EPS라고 하는 요 국가에서 지는 그 공짜로 하는 의료 보험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실직 당했을 때 이렇게 연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제 고생한 게 뭐냐면 20만 원을 월세로 내신답니다. 왜 20만 원 월세로 내냐 하니까 우선 그 가게하고 집을 같이 하세요. 저도 같이 하긴 하는데 저는 2층, 1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분은 가게 간을 약간 뭐라고 막지? 약간 그냥 이상 가벽 이런 걸로 막여놓고 반은 집, 반은 요 월세로 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만 원이니까 52만 원이 남으셨습니다. 저한테 이제 막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52만 원으로 놨다가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딸이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프리바드로 간 프라이빗 스쿨들은 한 달에 그 수업료가 50만 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8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 갖다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5살 된 유치원인데 한 달에 8만 원이고 그분의 첫째 딸이 또 8만 원짜리 프라이빗 스쿨을 안 다니고 4만 원짜리 그 반반 스쿨 공립학교를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12만 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만 원이 남는데 여기 이제 내 가족이니까 하루에 5천 원 정도 쓴다고 해요. 20, 30 algo así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5천 원씩 30일 하면 15만 원을 쓰십니다. 식비를 쓰십니다. 그러면 25만 원이 남아요. 그럼 그 25만 원 선에서 이제 그 많은 걸 해결하셔요. 25만 원에서 뭐 외식도 하고 가족끼리 가끔 외식도 하고 이제 애들 옷도 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25만 원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그 힘든 거야. 우선 그 옛날에 요 공무원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몰린 게 있습니다. 자기네 차값 할부로 115만 원 이거 내신다고 하고 월세는 부모님하고 살아서 안 나는데 기름값으로 1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10만 원 10만 원 요거 두 개는 기본으로 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뭐 점심 맨날 나가서 먹지 않고 그 재료만 사도 점심값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그분이 이제 엄마하고 사는 공무원 어린 공무원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35만 원을 일하는 데 쓰는 겁니다. 이분이 4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아요. 그럼 얼마 남습니까? 5만 원 남는다는 소리죠. 5만 원 남는데요. 5만 원으로 이분은 이제 한 달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4인 가족은 25만 원, 차는 없지만 월세를 내니까 25만 원으로 4인 가족이 사야 되고 5만 원으로 한 달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자기가 이제 그 가계기록부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자기 인스타그램 올려서 이거 한 게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공무원분이 그래서 5만 원으로 뭘 하냐 한 달 동안 뭘 할 수 있냐면 토요일마다 친구들하고 나가서 술 먹으면 만 원씩 해가지고 술 4번 먹으면 끝 해가지고 만 원 남아가지고 적응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시고 이분도 이제 그 딸 같은 거 옷도 못 사준다고 합니다. 차는 생각도 못하고 딸 같은 거 옷도 못 사주셔서 이분 와이프께서 직접 딱 배달 걸어서 다니세요. 진짜 먼 거리까지 무조건 배달 다니시는데 한 20분까지도 걸어서 다니십니다. 걸어서 다니시는데 여기 제가 좀 이게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게 정말로 그 이분들 제가 열심히 사시거든요. 근데 진짜로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 이분들 재료 사시려고 요 5,000원 아끼시려고 요 버스 타고 직접 1시간 거리 가서 아침에 다 사오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25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대요.
그냥 가끔 애들 데리고 산책하고 가끔 뭐 딸 책 사주고 가끔 딸이 뭐 핸드폰 같은 거 사려면 또 요 그 꿔따라고 해서 할부로 5만 원씩 내야 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 딸 핸드폰하고 가게 핸드폰을 똑같은 걸 쓰세요. 이게 굉장히 그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의 기준 그 샐러리 미니멈 샐러리 받는 그 중산층의 기준이신데 이 기준으로 사람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신다 이건데 이게 남미의 그 지금 사람들이 사는 그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을 사신다면 20만 원짜리 월세 집에서는 조금 살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이 3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제가 사는 집도 30만 원 정도 하니까 30만 원에 차값은 안 트실 거고 이거 제 친구 지금 사는 거 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 아니야 10만 원 정도 아니까 10만 원 정도 하루에 한 왔다 갔다 5천 원씩 해가지고 20만 10만 원 정도 택시비 쓰세요. 택시비 그리고 한 20만 원 정도 식비 20만 원은 노는 비라고 10만 원을 합시다. 싸니까 10만 원 식비 10만 원 노는 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60만 원을 쓰시더라고요. 60만 원 정도 써요. 한국 사람 기준으로 60만 원을 쓰시는데 60만 원을 이제 편하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도 안 하고 60만 원 벌다 할 때 쓰는 건데 이 한국 사람이 이제 그 가게에서 일하면 요 정도 돈을 번다고 하니까 서로 이제 한국인이시든 파라과이 사람이시든 이 저금할 형편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남미에서 한 달 사시려면 뭐 싸다 이러시는데 굉장히 나름 많이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르헨티나 한 달 살기 한국에서 제가 오래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좀 인간답게 사시려면 한 60만 원 정도는 쓰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요거 하면서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요걸 말씀해 주셨어요. 뭐 말씀해 주셨냐? 쓸모 있는 돈의 출처와 쓸모 없는 돈의 출처라는 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쓸모 있는 돈의 출처 뭐냐 하면 요 밥 먹기, 서비스 바시코 해가지고 뭐 전기세, 수도세, 요 노는 값, 요 알킬라, 이뽀떼까 요 저당 잡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가소데 트랜스포르테 이 교통비를 쓸모 있는 돈이라고 하셨고 자 쓸모없는 돈 뭐 있냐 하면 요겁니다. comida fuera de la casa 밖에서 먹는 거. 그럼 엔터테인먼트는 뭐고 밖에서 먹는 건 뭘까? 이런 구별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에듀카시온 요건 문제죠. 브라질에서도 얼마 전에 이런 문제 있으니까 그 룰라 대통령 시절에 이런 문제 있지 않았었습니까? 어떻게 시방 교육이 쓸모없는 가스도냐? 빠고대 대우도 빚 갚는 건 쓸모없는 가스도. 빚을 지었으면 시방 빚을 갚아야 되는 게 어떻게 쓸모없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에듀카시온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교육이 쓸모없는 돈이 해서 요 리뷰들 보니까 라 에듀카시온 슈퍼 인네세서리요 노 이거 사르카스미죠? 까는 겁니다. 이 교육 진짜 필요 없는 거지. 그렇지? 다 말하는데 어떻게 교육이 에듀케이션 알고 있는 necessario 교육 뭔가 필요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데 룰라 대통령이 옛날에 이런 말 하셨습니다. 왜 기업한테 쓰는 건 투자고 이 학생들한테 교육비 주는 거는 그 낭비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뭔가 이 복지라고 하느냐. 학생들한테 주는 걸란 말로 가장 큰 그 장학금 가장 큰 투자다라고 하셔서 이번 그 룰라 정책 볼사 데 네세사리오 이런 거 해가지고 초등학생 출석률 대면 올린다 이런 거 하셨는데 이 파라과이도 남미 전체가 사교육 이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교육조차 안 돼 있는 이 쓰레 같은 대륙이에요 이건. 그래서 사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거 자체가 되는 인식 자체가 이러니까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남미는 오늘도 말하지만 미래가 없다. 맨날 말하지만 남미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한 달 살면 행복하실 수 있겠지만 일 조금만 해보시면 한 3달만 살면 미래가 없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고 또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남미는 미래가 없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